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초연결 사회, 빅데이터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렇게만 얘기할까요?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 그 다음에 사람과 컴퓨터,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것들을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아주 기본적인, 다른 식으로는 전방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는 기술을 우리가 Io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뜻에서 things가 아니라 IOE라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해요. 뭘까요? Internet of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진다.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맨 앞에 서게 될 거고요. 이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특히 이제 센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수집되어진 데이터가 기존에 우리가 수집하던 방식,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얻고 사람이 데이터를 작성하고 하던 시절에서부터 기기가, 센서가 자기가 감지한 데이터를 얻어오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물론 IoT 센서가 얻어내는 것만 빅데이터의 그 데이터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양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보고, 빅데이터 아니라면 모집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있겠죠. 뭔가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시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등장하는 단어가 AI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AI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인공지능이라는 뜻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물론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IoT 장비에 지시를 내리게 되죠. 보통 동작을 하는 장비들을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터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구조 형태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초연결 사회라고 하고, 이런 애들이 연결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니까 당연히 통신 속도가 빨라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5G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상용화를 시키고 기존의 통신 가입자들을 지금 5G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I라고 하는 테마에 가서 잠깐 볼까요? AI가 뭘까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굉장히 큰 사건들, 2016년인가요? 몇 년 전에 이세돌들과 알파고의 바둑두는 이런 것들이 이벤트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에도 굉장히 크게 알려졌는데요. 실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거고요. 잘 생각해보면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이 컴퓨터 시스템은 원래부터 그 목표가 인공지능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의 위기들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면서 지금 오늘날의 어떤 발전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긍정론, 부정론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루어내는 뭐 영화,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AI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영화들도 몇 개 있었죠. 근데 어찌 되어졌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향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될 거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긍정적인 형태, 부정적인 형태를 다 띠게 되든 이것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요즘 이슈되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공부시킬 거냐 하는 건데요. 그 기술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안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 그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딥러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고 또 이러한 관련된 기술들을 익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인공지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공부하는 것, 다시 내 직접 머신러닝, 딥러닝을 시키는 그러한 기술 또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식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익히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떠한 인공지능 머신들이 있는 것들도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러한 기술들 전에부터도 있었던 얘기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한때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컴퓨터 과학자들은 아주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만들면 걔가 인공지능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때 해보니까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빠르게 해도 인공지능다운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의 그 정보 전달 체계,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다소 속도는 느리더라도 실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파되어지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거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닮은 그러한 식의 접근이 맞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에서 따와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에서 따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두뇌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움직이는 것, 다시 해서 아까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 액츄레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움직여지는 사람의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봇 관련한 얘기도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뭐 언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냐, 이런 것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수님 생각에는 이 로봇들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은 당연히 되고 있고, 지금은 그 이상의,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정도의 로봇들이 등장들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회사들이 그런 식의 접근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